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들의 교육 문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입시 문제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는 상암동 교육연구소입니다. 저는 아이들과 함께 달리는 공부 페이스메이커 윤효정입니다. 오늘은 최근 학교에서까지 수업이 도입돼서 관심 많아진 코딩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코딩 관련해서 여러 책도 쓰신 저희 김선욱 선생님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그 오일러 TV 코딩의 마법사로 활동하고 있는 오일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코딩을 쉽게 접하게 해주고 싶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어렵고 쉽고를 떠나서 코딩이 뭔지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코딩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많은 분들이 코딩하면 떠오르는 게 뭘까요? 뭘 만드는 거 아닌가? 네. 그러니까 뭘 만들어서 움직이게 하고 내가 이렇게 현실적으로 보고 싶은, 실은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근데 그 문제가 딱 주어졌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네. 사람들의 삶에 어떤 도움을 주는 이제 그런 게 코딩인데요. 실은 뭐 되게 많죠. 엘리베이터 같은 것도 있고. 뭐 그런 경험 해보시지 않으셨을까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네. 어떤 프로그램은 내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는데 그냥 지나가요. 혹시 없으세요? 맞아요, 있어요. 옆 네. 엘리베이터가 그냥 지나가고 네. 아직 더 아래에 있는 게 올라오고 있고. 그런 불편함을 좀 해결해서 좀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코딩이거든요, 실은. 아, 네. 네. 이런 코딩이 이제는 학교 수업에도 도입이 됐다라고 하는데 네. 지금 말씀 주신 건 굉장히 고난도의 이제 코딩일 것 같은데 학교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주로 어떤 내용들인가요? 일단은 2019년부터 코딩 교육이 의무화가 됐어요. 네. 그래서 초등학교는 17시간, 중학교는 34시간, 네. 그다음 고등학교는 이제 필수는 아니고 선택적으로 네. 이제 그 코딩 교육을 시작을 했죠. 예. 근데 이제 그 코딩 교육이 아무래도 그 중점이 뭐냐면 문제 해결력, 그다음에 알고리즘, 네. 그다음에 또 그것만 배우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또 일상생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정보 윤리, 뭐 정보 보안 그런 것, 뭐 해서는 안 될 그런 네.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전반적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죠. 일반적인 학교 교육에서는. 지금 코딩 가르치는 그 교육기관들, 뭐 사설 교육기관들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면 네. 뭐 C 언어나 네. 파이썬 이런 것들을 먼저 가르치는 곳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이런 게 코딩의 기초가 되는 건가요? 코딩을 공부를 하는데 네. C하고 파이썬을 안 배우고선 코딩을 했다라고 할 수는 없죠. 실은. 그래요? 그러니까 텍스트 코딩으로 언젠간 반드시 내가 코딩 공부를 한다면 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누구나 해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저는 수학적인 사고력, 그다음에 이제 컴퓨팅, 우리가 그걸 컴퓨팅의 사고력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 걸 동반해서 했었으면 좋겠어요. 수학적 사고력이나 컴퓨팅 사고력은 뭐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뭐 예를 들자면 네. 뭐 우리 뭐 한북 그리기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네. 강을 건너야 되는데 어떻게 건너는 게 가장 유리한지 네. 이제 그런 걸 컴퓨팅 사고력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사고력을 동반한 친구들이 코딩을 나중에 접했을 때 좀 더 쉽게 접근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지금 말씀 주신 뭐 다리를 건널 때 한 붓으로 그리는 뭐 네. 아니면 최소의 경로 이런 그렇죠. 것들이 사실은 수학 문제에서 많이 보던 문제인데 그렇다면 네. 수학적인 감이 좀 있는 친구들이 네. 좀 코딩을 좀 잘하고 그렇게 되나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수학을 잘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어느 정도 수학적인 거는 조금 도움이 돼요. 질문을 다시 바꿔볼게요. 네. 내가 컴퓨터 그래픽 디자인을 하고 싶어요. 우리 이제 그건 다 아시니까 많이들. 네. 미술적인 감각이 있어야 될까요? 있으면 좋겠죠. 그렇죠. 똑같아요. 그거랑. 아, 그러니까 수학적인 감이 어느 정도 있으면 상당 부분이 도움이 되고 근데 또 정확한 건 뭐냐면 수학을 반드시 잘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네. 네. 학교에서 코딩 수업을 한다라고 하면 대부분 어머님도 마찬가지지만 아이가 한 번도 접해보지 않았는데 라는 생각에 네. 요즘 학원 보내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네. 연령이 또 점점 아래로 내려오는 것 그렇죠. 같거든요. 네. 그런데 그래도 뭐 한 이 정도 나이 때는 돼서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다. 네. 뭐 그런 적정 연령대가 있을까요? 있죠. 있는데 뭐냐면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부모님들이 이제 우리나라는 좀 교육열이 그래도 아무래도 좀 높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이렇게 막 학원에 집중하시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 근데 저는 그거는 좀 반대고
1학년, 2학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컴퓨팅적인 사고력에 좀 1, 2, 3학년 때까지는 네. 집중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4학년 때 정도부터는 약간 블록 코딩, 지금 뭐 엔트리나 스크래치 네. 그런 거는 접근해봐도 괜찮다고 봐요. 근데 이제 어느 시점이 또 좋냐면 텍스트 코딩으로 넘어가야 될 시점. 우리가 텍스트 코딩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C나 파이썬, 자바 같은 언어를 해야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엔트리를 배우는 용도로 쓸 수는 있지만 그걸로 뭐를 이렇게 만들지는 못하거든요. 연구를 못하고. 네. 그러면 이제 언젠가는 텍스트 코딩, C나 파이썬, 자바를 해야 내가 원하는 걸 만들 수 있잖아요. 네. 그럼 그게 넘어가는 시점이 언제라고 보냐면 저는 초등 수학 정도가 완료됐을 때. 그러니까 아주 먼 건 아니에요. 우리 자녀가 초등 수학 정도는 이제 내가 알아 했을 때 정도부터는 저는 반드시 만약에 코딩 공부를 한다면 텍스트 코딩으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네. 네. 그렇다면은 지금 이렇게 말씀 주신 것처럼 1, 2, 3학년 때는 컴퓨팅 사고력을 좀 키우면 좋겠다. 그렇죠. 근데 이거 너무 키우고 싶은데 혹시 방법이 있을까요? 있죠. 보통 이제 그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비버 챌린지라고 있어요. 비버 챌린지. 한번 네. 이렇게 조사를 해보시면 네. 비버 챌린지가 그 제가 알기로는 2004년 아마 2004년에 리투아니아에서 시작을 했어요. 예, 저희 나라에서 시작한 건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저희 나라는 2017년도부터 참가를 시작을 했는데요. 거기에 있는 문제들을 보면 그 출제 문제들을 보면 그 컴퓨팅적인 사고력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은 저도 거기서 도움을 많이 얻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게 저학년부터 차례차례 있거든요. 네. 고등학생 때까지. 그런 것 좀 시도해서 공부해 보시면 실은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좀 이런 친구들은 좀 교육을 하면 코딩이 특기가 좀 될 수 있더라. 좀 이런 친구들은 코딩을 시작해 보니까 뭔가 좀 돋보이더라라는 네. 걸 미리 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보통 이제 자녀들 중에서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바둑을 좋아하는 친구들. 네. 네, 아무래도 논리력이 되게 필요하죠. 앞에 수를 내다봐야 되고, 네. 그다음에 오목을 좋아하는 친구들. 네. 예, 그런 친구들도 좀 이렇게 시켜보면은 좀 이렇게 잘한다, 괜찮다, 소질이 있다 그런 게 좀 많이 보이고요.